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국입니다. S&P 500은 이제 4037을 갱신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VIX 지수는 22.70이라는 굉장히 낮은 저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낮은 VIX 지수와 함께 방어형 숏을 치는 수량을 의미하는 스큐 인덱스는 이렇게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며, Fear and Greed 인덱스는 66으로 시장은 탐욕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S&P 500의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가장 큰 이유는 CPI가 11월 10일 날 이렇게 예측 대비해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여기 RINF가 11월 11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매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달러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매크로 부분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인 만큼 저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자인데요. 우선 S&P 500의 지수 자체의 밸류에이션 또한 17.5인지라 평균 이상의 forward PR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 VIX, VVIX 레이쇼의 차트가 이렇게 파란 색깔의 볼린저 밴드의 영역을 벗어날 때마다 S&P 500은 하락하는 모습을 여기 3월 28일 그리고 8월 11일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도 VIX가 이렇게 과하게 하락하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고, S&P 500은 이렇게 단기적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Expected Inflation 또한 이렇게 조금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하는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정말 끈질긴 상태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11월 30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 3시쯤에 연준 의장의 이코노믹 아웃룩과 레이버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참고로 제가 라이브로 통역을 할 예정이고, 이 이벤트 또한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릴지 또는 위로 올릴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연준 인사들은 주식시장을 기본적으로 낮춤으로써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과 함께 저평가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렇게 테슬라를 추매했으면 물론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에너지 기업 쪽으로 해칭함과 동시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금융주인 얼라이언스 버스타인의 홀딩스를 15%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한 뒤 그 수익을 다시 15%의 배당주인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에 재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지키는 등 함께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개의 저평가 기업에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구글에서의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의 주가는 98.46달러로 엄연히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구글은 저평가이기도 하고 적정 주가이기도 합니다. 프라이스 도 CF의 멀티플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구글의 밸류에이션은 13.45로 시가총액이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13.45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글의 영업현금 흐름은 2022년에는 9.25%, 2023년에는 15.53%, 그리고 2024년에는 11.19% 성장할 계획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약간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성장률이 5%보다는 높되 15%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디폴트로 이렇게 15배가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잡히는 만큼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구글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빅테크들과 비교를 해봐도 구글은 가장 저평가임을 보여줍니다. 애플의 경우는 19.674이고요. 아마존은 24, 구글은 13, 마이크로소프트는 21, 그리고 테슬라는 36입니다. 펀더멘탈 또한 훌륭합니다. 비록 지금은 광고 수익이 타격을 입으면서 실적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둔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글 또한 단점은 존재하며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여기 Share-Based Compensation인데요. 직원들 대상으로 구글의 자사주를 제공함으로써 특혜를 주는 이 Share-Based Compensation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와 영업이익은 줄어들거나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자사주가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발행된 주식수의 양은 늘어나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구글로부터 원하는 것은 이렇게 SBC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에 맞춰서 여기 프리 캐시플로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의 프리 캐시플로우는 악화되는 광고 수익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SBC를 늘린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SBC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Share Based Compensation입니다. 그런 반면 비교 대상으로 애플은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을까요? 애플의 프리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C를 보시면은 늘어나는 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BC가 적으니 주식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 희석되는 비율 또한 굉장히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구글보다는 애플이 정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 희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글은 자사주 매입을 하여 주식을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구글과 애플을 비교해 본다면 구글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양은 애플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벌어들이는 프리 캐시플로우 자체가 애플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의 양 또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애플은 이렇게 프리 캐시플로우가 높은 상태에서 SBC 또한 적게 발행함과 동시에 자사주 매입까지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구글은 프리 캐시플로우는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SBC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글의 자사주 매입 양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은 칭찬해줄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직원 수입니다. 구글의 직원 수는 최근 들어서 애플을 앞지르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직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기 SG&A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렇게 영업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영업비용의 증가는 당연히 영업이익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니 실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기업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애플은 기업의 실적도 좋고 자사주 매입도 훌륭하며 SBC 또한 적어서 정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탓에 여전히 애플은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좋은데 밸류에이션 부분은 고평가라 가지고 비싼 가격에 사고 싶지 않다는 것이 단점인 것입니다. 반면 구글은 애플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으며 자사주 매입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SBC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밸류에이션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여러가지 이유에서도 애플 대신 구글을 선택한 것입니다. 투자할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단점을 고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기업의 펀더멘탈은 더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2022년 11월 23일 나온 기사와 같이 구글이 제대로 일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직원 10,000명을 해고할 수 있다는 기사처럼 말이죠. 그냥 내가 투자했다고 해서 오로지 장점만 집중하고 단점 보기를 멀리한다면은 이러한 기사가 나와도 내가 정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비록 구글의 경우는 지금까지 SBC의 숫자도 늘렸고 임직원의 숫자도 가파르게 늘렸지만 이제서라도 직원들을 줄임에 따라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은 기업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주로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애플과 구글을 비교해봤는데요.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과 함께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장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